네, 알겠습니다. 이전 대화에서 함께 완성한 상세 개요와 제공된 정보 파일들을 바탕으로 50대 이상 시청자의 깊은 공감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12에서 14분 분량의 최종 영상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은퇴 후 처음 받아든 건강보험료 고지서. 만약 거기에 찍힌 숫자가 당신이 평생 일하며 받던 월급과 비슷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그저 끔찍한 상상이 아닙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매년 11월 새로운 건보료 고지서가 발송된 후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치사에는 소득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며 항의하는 은퇴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과현실적인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대기업 부장 김성환 씨. 그는 퇴직 후의 삶이 꽤 낭만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을 땐 회사와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 18만 원 정도를 냈으니 이제 소득이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 줄면 건보료 부담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 믿었죠.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이나 챙겨주며 여유를 즐길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2달 뒤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 하나가 그 평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뜯어 본 김성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45만 원.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건보료는 무려 2.5배나 뛰어오른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라에서 뭘 잘못 계산한 거 아냐? 원인은 뜻밖에도 그가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던 것, 바로 가족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한 금융 전문지의 보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다루었는데 소득은 줄어도 보유한 주택 때문에 건보료가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김성환 씨는 직장 다닐 땐 오직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붙는다는 사실만 알았지, 은퇴 후에는 내가 발 뻗고 자는 이 집이 소득으로 잡혀 이렇게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전업주부였던 박미숙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땐 남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 걱정 없이 살았죠. 남편 퇴직 후에도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은 해당 사항이 없겠다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던 소액의 주택임 대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 출가 후 텅 비어있던 작은 방 하나를 월 40만 원의 세를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연 480만 원의 임대소득. 박미숙 씨는 이 돈으로 생활비에 보탰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날아온 통지서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임대소득 때문에 자격 기준에서 탈락했고 본인 명의로 된 작은 빌라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매달 15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함께 온 겁니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소소한 생활의 지혜가 바뀐 제도를 몰랐던 탓에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환 씨와 박미숙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째, 가입 자격. 일뿌리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즉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그나마 절반은 회사가 내주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우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내가 가진 재산, 즉 집, 땅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심지어 그 모든 금액을 100%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세 기준 강화라는 이중고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나는 가만히 같은 집에 살고 있을 뿐인데도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 점수가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에는 과세되지 않던 소액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야말로 건보료 폭탄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폭탄을 막아줄 현실적인 방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첫 번째 방패는 바로 임의 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까지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성환 씨가 만약 이 제도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매달 45만 원이 아닌 퇴직 전과 같은 18만 원만 내면서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3년간 아낄 수 있는 돈이 무려 97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도 이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반드시 퇴직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단 하루라도 놓치면 다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제 막 퇴직하셨다면 달력에 별표 5개를 쳐놓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번 뒤에 찾아볼 두 번째 방패,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바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연소득이 합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시가로 따지면 대략 9억 원 정도의 주택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재산은 10억 원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만약 두 분 다 연금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건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미 계속 가입 기간 3년이 끝나가는데 피부양자 조건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방패는 바로 능동적인 관리와 재취업이라는 선택지입니다. 결국 다시 직장가 입자가 되는 것이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거창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에 재취업한다면 다시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그마저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혜로운 자산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연 1,000만 원을 조금 넘는 이자나 배당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면 일부를 비과세 상품으로 옮기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기준 이하로 소득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지갑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고 내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미 예고된 수순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왜 건보료가 오르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급한 불을 끌 소화기를 제때 사용하고 피부양자 등록
이나 재취업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리 고민한다면 이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노하고 좌절하기 전에 오늘 당장 나의 예상 건보료는 얼마일지, 나는 어떤 해결책을 쓸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는 만큼 두려움은 줄어들고 준비하는 만큼 은퇴 후의 삶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 진짜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